애국시민 여러분, 오늘은 71주년 우리나라가 공산화 직전에서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도록 계기를 마련한 인천 상륙작전을 기념하며 메가더 장군을 추모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부터 메가더 장군을 추모하며 제71주년 인천 상륙작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요. 잠시 조금. 예, 우리 이상훈 의장님도 계시고, 예, 나와 계십니다. 앞에 계십니다. 잠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염법 위반 문제로 조금 거리를 좀 더 두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괜히 또 사진에 찍혀서 이런저런 구설수에 올라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해 주시고 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부터 4절까지 부르시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최정은 ROTC 감독께서 애국가를 불러주시겠습니다. 앞에 나란히 다음은 인천 상륙작전 참여하셨던 메가더 장군과 이 작전에서 희생하신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들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됐습니다. 계속
계속해서 기념식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기념식의 첫 순서로 인천 상륙작전 기념사업회의 이병수 회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훈 장군님을 비롯한 애국 시민 여러분,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71주년 인천 상륙 기념일입니다. 아까 사회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몰려 있었을 때 메가도 장군님의 용맹한 인천 상륙 수행으로 나라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제대로 된 기념식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모여주셔서 이날을 기념해 주시는 것을 보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1945년 이후에 새로 독립된 150개 나라 이상에서 가장 성공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소득이나 모든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또는 국민 생활 수준으로 세계 상위권의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대한민국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선택해 주신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님의 해안과 그리고 경제 부흥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신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정책, 그리고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신 한미동맹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제 의견에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한미동맹은 바로 우리의 안보 체제를 뒷받침해 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한미동맹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인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는 폭망하고 있고 모든 분야에서 나라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종북 주사파 정권 때문입니다. 요즘에 어떤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종북 주사파는 대한민국을 저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실패한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이자는 북한에 가서 살아야 될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복회라는 데는 어떤 데입니까?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된 분들을 기념하는 모임입니다. 거기에 회장이라는 자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를 몰아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를 이만큼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경제개발 대통령, 또 한미동맹을 만들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신 메가도 원수님, 이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이분들을 기념하고 또 이분들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 길만이 바로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의 뜻을 계승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 이런 가치를 우리가 지키도록 노력합시다. 이 모든 것을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내년 3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념사업회 이병수 회장님의 힘있는 말씀이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단법인 국가원로회의의 이상훈 상임의장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워낙 잘 아시는 분이 돼서 따름 특별하게 프로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리 올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6.25에 참전하고 월남에서는 매공부대 대대장을 한 6.25 참전 월남 참전 용사입니다. 지금 저 회장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며칠 전에 다부동 전투에 다녀왔습니다. 다부동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인천에 왔습니다. 6.25 때 가장 중요한 전투 두 가지. 하나는 다부동에서 반격을 했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인천 상륙 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두 개가 우리가 반전을 해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 중공군 때문에 통일을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군대 들어가서 6.25 때 군대 들어가가지고서 9월 달에 회복하는데 한 달 후에 서울에 왔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소학교, 국민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서울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9.28 수복 이후에 서울에 오니까 서울역만 남아있고 그 주변이 완전히 황폐되어 있더라고. 저는 어린 마음에 18살이었는데 어린 마음에 많이 울었습니다. 완전히 서울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발전 70년 만에 이렇게 발전한 게 누구 덕택입니까? 우리 70대, 80대, 90대 노인들 덕택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 보니까 김영석 교수가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저는 90세에 대해서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매일 꿈을 꾸는데 대한민국이 살아날 것만은 생각하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월 9일 대선이 닥쳐옵니다. 이 대선이 인천 상륙작전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반격의 기회를 잡읍시다. 반드시 승리해서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합시다. 감사합니다. 더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박기도 회장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하에서 이병수 회장님 이 행사를 주최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상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제26대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박기도입니다.
제70일의 인천 상륙작전 기념일을 맞이하여 이날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발효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모두 잘 아시는 인천 상륙작전은 풍전등화와 같았던 낙동강 전선의 전세를 일거에 반전시켜 3개월 만에 남한 땅에서 북해군을 괴멸시키고 승승장구하여 압록강까지 회복시킨 작전으로서 대한민국을 구한 작전이며 서양의 노르만디 상륙작전보다도 더욱 성공한 작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 작전을 성공시킨 메카드 사령관과 수많은 거기에 전사자 여러분께 감사와 왕생극락을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 기념일을 통하여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남북 통일을 목전에 둔 압록강 전선에서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와 반격을 거듭하여 민족의 통일염원이 무산되고 현 휴전선에 만들어졌습니다. 즉 중공군의 개입으로 통일이 무산된 것이며 이 역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굴종적 태도는 규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의 혼탁한 사회질을 바로잡을 인천 상륙작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곧 치러질 내년의 대선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모두 일치단결하여 오늘의 인천 상륙작전을 대선을 성공시켜 우리나라를 앞으로 밝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성공시키도록 여러분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희도 장군님의 뜨거운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통일 건국회 권영애 우리 회장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 통일건국회 회장 권영해입니다. 인천 상륙작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는 이미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 여기에 다 오셨고, 또 오늘 새삼스럽게 아까 이병수 회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건 다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 통일건국회는 그 회장님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과 그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모여져 있는 대한민국 통일건국회입니다. 지금 오늘이 71주년이 되는 인천 상륙작전 기념행사입니다. 우리는 많은 기념행사에 참여하고 또 그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기억을 하면서 또 그걸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을 추모하는 이와 같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추모, 진정한 기념,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날 살아있는 우리들은 모두 다 이렇게 희생하신 분들로부터 생명을 빚진 자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곧다운 20대, 30대 나이로 돌아가셨던 분, 지금 그분들이 그때 희생되지 않았다면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와 함께 발전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못다하고 돌아간 그 생명, 그 자녀 생명을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이 모두 다 빚을 짓는 것입니다. 돈의 빚을 지면은 돈으로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빚을 진 것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생각하면 밭을
갚을 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분들이 다 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해놓은 그 업적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들이 진정하게 해야 할 추모이며 기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신 이 대한민국,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만일의 경우 1950년 북한의 남침에 의해서 무너졌다면 건국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오늘날의 정치적인 정국은 1950년 6월 25일 날 기습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2017년 5월 달에 우리는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은 기습을 받았습니다. 현재 정국은 낙동강 전선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와 같은 것과 유사한 정치 정국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인천 상륙작전을 기점으로 해서 반격을 가하고 통일까지 했었던 그 정신과 그 뜻을 이어받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들의 모두 다 이유이고 각오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모두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이 권영회 대한민국 통일건국회 회장은 물러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원 의장님이시나 박희도 장군님, 또 권영애 우리 안구부장님 아직 생존해 계시고 건강도 유지하고 계셔서 저희는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뒤를 이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를 잘 지켜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님 자리하시죠? 윤상현 의원님 아까 서울에 급히 가신다고 순서를 좀 바꿔달라고 하셨는데 윤 의원님 네. 얼른 오늘 바쁘신 중에 서울에 일이 있으신데 들려가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잠깐. 네. 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정말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71주년을 기념하는 정말로 뜻깊은 날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말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나라의 용사들 7만 5천 명에 달하는 그나라의 용사들께 한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세기의 작전이라고 합니다. Operation Blue Heart, Operation 100B, 성공률 5,000분의 1. 아시다시피 인천이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또 월미도가 상륙작전에 장애물이 된다고 해서 당시 미 육군이나 해군이나 해병대나 미 합참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은 특유의 뚝심으로 밀어붙였고 상륙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우리 메가더 원수의 선견지명, 전략적인 결단 그리고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가면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시킨 그 베트남 전쟁에서 사난 5만 명을 기리는 워 미모리얼이 있습니다. 그 워 미모리얼에는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정말로 공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말로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메가더 원수를 비롯한 참전 16국에서 온 용사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의 용사들의 피와 땀과 눈물 속에서 지켜낸 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한마디로 그분들의 거룩한 희생 속에 핀 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6.25 이후에 최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위기에 처해 있고 대내적으로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북한 한번 보십시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계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대미문의 세습 독재 전체주의 역사를 쓰면서 인민들을 굶어 죽이는 가운데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광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정말로 대사기극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악수를 하면서 뒤로는 핵무기를 생산하고 핵물질을 개발해왔습니다. 미 정보당국의 추정에 의하면 북한은 사실상 50여 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핵보유국입니다.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그리고 핵보유국 북한하고 비핵국가 대한민국이 싸우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현실. 대내적으로 어떻습니까? 지난 4년 반 동안 현재의 정부 얼마나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헌법에서 없애겠다고 그러지 않나. 김정은을 칭송하는 행사를 100도 재나제해도 사법당국 수수방관하고 있고 인터넷에는 김정은을 찬양하는 문구가 떠돌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김정은을 혁신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김정은을 솔직하고 열정적인 국제감각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각부 장관들은 에민의 지도자라고 김정은을 칭찬합니다. 그 에민의 지도자가 그렇게 인민들을 굶어 죽이고 자기 보경을 살해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북한 인권에 눈을 감고 길을 닦는 이 정권은 반드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끝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를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말로 거룩한 우리의 선조들, 참전용사들의 희생 속에 핀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의 후손들에 넘겨주어야 여러분들 끝까지 싸워주십시오. 저 윤상현도 여러분과 동참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를 지키는데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시민단체의 여러분들께서 한마디의 축사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자유우파 시민단체를 아우르고 계시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자유민주총연맹 공동 상임단체가 되시는 서경석 집행위원장님께서 축사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경석 목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는 오늘 사람들이 많이 못 모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모이신 걸 보고 저는 엄청나게 감동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결기면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네. 이틀 전에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순항 미사일은 낮게 떠서 가기 때문에 그 미사일 방어망이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것은 대단한 안보 위협이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지금이야말로 북한과 대화를 해서 근본적으로 이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 말을 듣고 너무 기가 막힙니다. 삼척동자도 절대로 그렇게 믿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도발하면 그것에 겁을 먹고 인도적 지원을 하고 대북 제재를 완화한다 그러면은 북한은 맞다 계속 도발해야만 우리가 얻을 것을 얻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재인 정권의 국민에 대한 현혹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폭로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는 오늘 특별히 71주년 인천 상륙작전을 맞으면서 인천 상륙작전의 그 담대한 행동,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안보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북한 붕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한미 동맹을 공고하게 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전술핵을 배치하고, 그래서 단호한 우리의 입장을 견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북 대화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단호한 대응에 덧붙여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의 정신을 기려서 담대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연사로 축사로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민경욱 대표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민 전 의원님께서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본부장을 맡아 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경욱입니다. 예, 제가 인천 사람입니다. 인천이 아닌 곳에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금 제 앞에 연설을 해주신 분 성준경,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우리 성준경 목사님은 연세가 84이십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정치를 하겠다고 했더니 어떤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는 청이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정치는 목청이다. 그랬어요. 목청이 좋으면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성준경 목사님은 목회일이 굉장히 중요하시지만 정치를 하셨으면 대통령을 10번은 하셨을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저는 나이가 지금 59이니까 뭐 아직 60도 안 됐습니다만은 저도 열심히 해서 그 목청을 좀 따라가 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음수사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가서 시원한 물을 한 바가지 마시면 반드시 그 우물을 판 자의 정성을 생각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천 바로 이 앞바다에서 메가드 장군이 5,000분의 1의 성공 확률을 뚫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서 우리나라를 구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을 좀 해보시죠. 여기 인천에 문학경기장이 있습니다. 문학경기장 야구 좋아하시는 사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문학경기장의 우람한 그 자태를 좀 생각해 보시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잔뜩 와서 앉았다. 만석이다. 이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28,000명입니다. 문학경기장을 전부 다 채워야지 28,000명입니다. 그런데 28,000명이 앉아있고 바깥에 5,000명이 기다리고 있다 해서 5,000명의 사람을 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둘을 다 합쳐야지 33,000명이 됩니다. 여기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와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었던 그 모든 나라 말고 미국 단 한 나라만 생각할 때 거기 와서 구해주겠다고 와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가 33,000명입니다. 33,000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게 다 달라요. 사람들의 그 통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지금 나온 통계 중에 33,000명이라고 할지라도 3만 명, 미국만 얘기하는 겁니다. 3만 명, 3,000명, 그게 문학경기장을 전부 다 채우고 바깥에 5,000명이 더 서 있는 그러한 인원이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옛날 세계에서 세계 꼴찌에서 두 번째로 못 살았던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무역 10대 강국 안에 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 이럴 때면 이 나라를 지켜준 미국을 비롯한 우리 우방 국가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메가더 원수가 이쪽에 오셔서, 대장이 이쪽에 오셔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켰을 때 그분의 연세가 70이었습니다. 70. 예, 그분이 이곳에 와서 퍼뜨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퍼뜨린 메가더 정신은 무엇일까요? 메가더 정신은 우방국가, 동맹국가의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에 처했을 때 자신의 국가의 젊은이들 33,000명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동맹을 돕는 그 정신이 바로 메가더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또다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70년 전, 71년 전, 1950년 그 험악한 전쟁에서 어렵게 구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또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경제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가 지금 위협에 빠졌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바탕이 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제도가 위협에 빠졌습니다. 그 위협에 빠뜨린 그 사람들은 자유우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만 되면 저기 와서 메가더 동상을 없애야 된다고 불을 지르고 있는 그 좌파들입니다. 그 좌파들로부터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은 1950년에 14살이었습니다. 14살 되는 그 아버님께서 미군의 하우스보이를 하셨습니다. 그 하우스보이를 하면서 미군, 특히 이 메가더 장군이 대한민국에 뿌렸던 자유의 꿈을 가슴속에 품고 자라난 저 민경욱도 제 가슴속에는 그런 자유를 향한 열망, 자유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으면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용기가 제 가슴속에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초라한 하우스보이, 미군의 자유민주주의의 씨가 그분의 가슴속에 자라고 대를 이어서 제 가슴속에 자라고 있습니다. 초라한 이 하우스보이의 아들이 소리치겠습니다. 4.15 부정선거를 척결하자! 메가더 장군의 메가더 정신이여 영원하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고 더 젊고 어린 우리 어린이들이 와서 이 메가더 정신에 대한 여러분들의 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저희 기성세대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변치 않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이석희 회장님을 비롯한 해군 구국 동지회, 해사 구국 동지회 여러분, 어디나 빛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고교연합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은혜, 여러분들의 정성을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에 결의문을 낭독해 주겠습니다. 해군 사관학교 구국동지회 이석기 대표께서 우리 모두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이 결의문은 이미 지상에 있는 모든 신문사, 방송사에 결의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필사! 해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 회장 이석희입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 발발과 인천 상륙작전 71주년을 맞이하여 호국 영령과 메가더 장군님을 비롯한 유엔군으로 참전한 미국과 영영방
4개국을 비롯한 8개국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며 인천광역시 자유공원 맥와더 장군님 동상 앞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결의문 뒤쪽에 끝부분을 3번씩 같이 복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하여 일으킨 6.25 전쟁을 절대 잊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하나, 우리는 이 땅을 피로서 지킨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으로 맺어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준수하고 한미 동맹을 국군이 개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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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줄 것을 굳게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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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9월 15일 애국시민일동 필석! 갑니다. 네. 오늘 이제 모든 순서를 맞추겠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방역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도 이런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마지막까지 협조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제 끝 순서로 만세삼창이 있겠습니다. 이북 오도민 인천연합회에 회장 되시는 전석환 회장님께서 만세삼창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흩어지지 마십시오. 국가원로회의에 이원종 사무총장님께서 공지사항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손태극기를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손태극기, 그 손태극기를 좀 드리시죠. 만세할 때.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주시죠. 6.25 참전 전석환입니다. 17살 적에 6.25 전쟁이 났습니다. 인천 고등학교를 나오는 바람에 오늘 저보고 만세 삼창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3번 오셨는데 우선 대한민국 만세, 두 번째는 국군 유엔군 만세, 세 번째는 잘 아시지만은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만세, 3번을 하시는데 이렇게 소리를 합쳐 부르는 것을 노래하는 데서는 떼창이라고 부릅니다. 떼창. 학교에서는 제창. 오늘은 떼창을 한번 심차게 목소리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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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 유엔군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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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상륙 작전 메가터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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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기념식은 끝냈습니다. 국가원로회의의 사무총장 되시는 이원종 사무총장님께서 공지해 주시겠고 이 자리에는 사실 여러 단체장들이 많이 계시는데 일일이 다 소개할 수 없는 기념식이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시기 끝나고 권고가 난 이후에 이 무대는 그대로 둘 겁니다. 혹시 말씀하실 분들이 계신다고 제가 얘기를 해서 좀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원종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애국 시민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국가원로회의에서는 금년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되고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호를 위해서 국민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국민의 국가관과 정체성 재확립을 위해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이지만 애국시민단체와 유튜브 등 언론과 국민이 함께 월별 주제를 선정하여 국정일과 법정기념일 포함한 20여 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6월 4일 현충원 행사를 시작하여 그러니까 약 10여 개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9월 28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서울수복 71주년 기념과 10월달의 개천절 등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유튜브나 카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들의 의지가 전 국민들한테 전달되어 국민들이 내년 3월 9일에는 정말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사는 종료하겠습니다. 이후에 마이크를 꼭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광고하고 싶은 것은 이번 금요일날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 기자회견은 지금 오세훈 시장을 통해 가지고 좌파 정부의 좌파 시민단체에게 후원을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지지하고 또 이걸 빨리 밝히라 하는 것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1인 시위를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연락은 자유민주총연맹으로 연락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런 명장소입니다. 화이팅! 하나 둘